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의 인허가도 무시한 채 백아산 자락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광주로 이전해오는 게임 업체와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지역민들은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담뱃불로 20대 경비원 얼굴에 화상을 입힌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른바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숲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산림을 파헤쳐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푸른 숲이 울창한 백아산 자락에 제법 큼지막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공사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산자락을 파헤쳐 볼성 사나운 길이 생겼습니다. 산림을 훼손한 뒤 한 달 가까이 토사 채취 작업이 진행되면서 농구장 크기보다 큰 연못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아름드리 소나무 수십 그루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훼손된 임야는 한 종친의 땅으로 돼 있지만 개발 행위 전에 받아야 할 소유주 동의 절차도 허술하게 진행됐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 정치의 어떤 회의 결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사실인데 이건 참 난감합니다 지금. 산에서 무분별하게 파낸 흙은 근처에서 진행 중인 저수지 건설에 사용됐습니다. 토사 채취에 필요한 허가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했고 군청과 도청,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다 보면 정해진 기일 안에 공사를 마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기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와야 돼요. 그럼 그런 기간이 소요된 게 벌써 인허가까지 걸려버리면 한 8개월 소요됩니다. 홍수나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저수지 건설 사업. 마을 주민들은 아무리 나란 일을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의 의견과 법 규정조차 무시한 막무가내식 공사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엉터리 수급 예측 탓에 농산물을 폐기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3,409톤의 배추와 무 등을 비축해뒀다가 방출 시기를 놓쳐 절반이 넘는 7,000톤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홍 의원은 농산물을 폐기하는 데 56억 원이 넘게 투입됐다며 과학적인 수급 예측을 통해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공사 본사 3층에서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업 관련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의 비리 근절 대책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수급 정책 등이 주로 지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낮에도 선선하면서 가을 날씨 보이겠는데요. 오늘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에서도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 내일까지 10에서 50mm의 강우량 예상됩니다. 이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시정이 좋지 않아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0.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장성과 담양이 24도, 나주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3도, 보성 2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광주로 이전해오고 있다는 뉴스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콘텐츠 창작 업체들의 가장 큰 재산은 전문 인력입니다. 그런데 광주로 이전해온 기업들은 하나같이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어린이 교육용 애니메이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업체는 올해 광주에 3D 애니메이션 사업장을 새로 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전문가 교육을 거쳐 20명 정도를 새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뜻밖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모집 기간을 연장해야 할 정도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업종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은 비전과 좋은 인상이 심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업체 대부분이 이처럼 전문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역 대학에 관련 전공 학과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조선대에만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을 뿐 다른 대학에는 관련 학과가 없거나 있어도 컴퓨터 공학과 등 공대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쪽, 실제 바로 이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엔 업체에서 직접 교육 과정을 운영해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광주로 이전해 오는 업계와는 달리 학생들은 아직 수도권에 대한 선호가 강하고 석 달에서 6달이 걸리는 교육 과정을 학사 일정에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좀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어떤 기획 단계부터 연계를 해서 시기성 부분까지도 조절해서 커리큘럼 짜서 어떤 육성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까지 콘텐츠 업계의 채용 방식이 1, 2년짜리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안정성 면에서 썩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도 구인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에서 3D 제작 사업을 시작하는 애니메이션 기업 캐릭터 플랜이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해 직원을 채용합니다. 교육 내용은 3D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제작 실무 과정 등으로 오는 1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 뒤 12월 2일까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캐릭터 플랜은 교육 수료자 가운데 70% 안팎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뒤 내년부터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광주와 전남은 에너지와 자동차, 드론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개헌 1주년 심포지엄에서 신성장동력 TF팀은 혁신도시와 광주 R&D 특구에 에너지와 자동차, 드론 산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의 거점을 조성해 미래 산업에 대비해야 하고 대응 부처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자는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지역민들은 대체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이 법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까지 겹치면서 광주시청 구내식당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밥상 화두는 김영란법이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밖에서 먹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고요. 구내식당을 가급적이면 더 이용해야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고급 한정식집뿐만 아니라 요식업 전반의 지형도 바꾸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해물탕을 팔아온 이 식당은 최근 가격이 훨씬 저렴한 감자탕으로 메뉴를 바꿨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을 많은 고객들이 선호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예. 매상은 작지만은 또 이게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대학병원을 찾을 때 아는 의사나 직원을 찾아 병실을 달라거나 새치기를 요구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청탁을 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 예약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김영란법은 관행이나 인정으로 미화됐던 부정청탁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그 내용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 내용은 접대 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규정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면 단 1원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품격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졌다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의뢰 입장에 처한 경비원을 주민이 폭행하는 부끄러운 일이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집값이 높기로 손꼽히는 한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리 높여 통화를 하던 한 50대 남성. 아파트 경비원 차모 씨가 다가가자 피우고 있던 뜨거운 담뱃불로 차 씨의 뺨을 3차례에 걸쳐 지져버립니다. 경비원이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입주민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입주민이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올해 갓 취업해 일하는 중이었던 24살 청년 경비원은 얼굴에 이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 매뉴얼을 잘 따른 결과였습니다. 너는 내 집이나 지키지 뭐하러 나한테 상관을 하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치심을 느꼈어요. 네. 관리소에서는 저한테 다쳤냐는 질문도 안 하셨고. 입주민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 기분 나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나주에서도 60대 경비원이 아파트 상가 앞에 라바콘을 설치했다가 경비원 주재에 남의 장사를 방해한다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등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순환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을이기 때문에 을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는 못하고 어려움, 고통을 당하는데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신고해 주시면 피해자 보호하고 감형조서 작성해주고 관리비를 냈기 때문에 경비원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의 삐뚤어진 갑질에 경비원들의 인권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광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차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저성과자 퇴출이나 노조 무력화를 노리는 성과연봉제 강행은 노동계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기아차를 거쳐 광주시청 근처까지 4km 구간을 행진하며 시민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한 것을 목격한 주민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잠수사 10여 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운전자 56살 양모 씨를 건져 올렸지만 양 씨는 숨졌습니다. 해경은 승용차가 바다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했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 교육청은 당초 예산보다 727억 원 늘어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80억 원과 내진 보강 예산 등이 포함됐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긴급 편성한 광주시도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해 자치단체 교육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광주가 가장 인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6억 4천만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금액이 가장 적었고 예산 대비 지원액의 비율도 0.03%로 전국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에게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9천여 명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백신 물량이 한정돼 올해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만 우선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부터 향기로운 가을 장미와 향기로운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곡성 기차마을에서 나흘 동안 심청축제가 열립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 준비했을지 서형규 곡성군 관광문화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미축제와 함께 곡성군의 대표적인 축제죠. 곡성 심청축제.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올 봄에 진행된 곡성 세계 장미축제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제16회 곡성 심청축제가 표와 함께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 동안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학생들까지 가족으로 치자면 3대가 함께 참여하는 심청 황후마마 시가 행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100세 가요제, 심청 열린무대 등 관광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을 곡성 심청축제에는 또 많은 코스모스들과 구절초들이 피어 있습니다. 올 연휴에는 꼭 곡성으로 오셔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심청축제인 만큼 심청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도 잠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심청은 스스로를 팔아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의 제물이 되었던 효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곡성에서도 심청 축제장에 오시면 공양미 300석 모으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양미 300석 모으기 체험 행사는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과 수술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560여 분이 안과 수술 등 이 기금의 지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곡성에 오시면 심청 신봉사 되어보기 체험 행사 등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같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지난 여름에 영화 곡성이 예.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곡성군도 함께 화제가 됐었죠. 예. 지금도 그 인기가 좀 어떻습니까? 여전합니까? 예, 지금도 곡성 영화에 대한 인기는 여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우리 군 내에서 군민들이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또 유군기 곡성 군수님께서 기고문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된다라는 호소문이 전 국민들에게 SNS 타고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곡성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곡성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카메라를 들고 파출소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네. 또 우연히 만나는 곡성 영화 촬영 건물 앞에서 스스로 곡성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생각하고 또 느끼고 대화하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곡성군에서는 이렇게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광 택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곡성 영화는 오지 마을에서도 많이 촬영했고 특히 외지인의 집은 오지 마을에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에 지금도 젊은 학생들이 그런 영화 속의 오사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그런 마을들을 밤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광택시 제도를 통해서 체험단을 모집을 하고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교통이라든지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은 어떤 예.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곡성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곡성군에서는 고속도로 나들목부터 교통 안내 요원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심청축제는 주차장들은 예비주차장까지 많이 확보되어 있으며 도로 또한 새롭게 정비되어 있어서 통행을 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곡성 심청축제에 오시면 아마 차가 막히거나 주차장이 없어서 되돌아가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심청축제는 무대와 관람석 모두가 비가림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심청축제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진강 기차마을은 삼진강변으로 나가는 증기기관차와 장미공원 그리고 치치푸프 놀이터, 요술랜드 등 많은 전시시설과 실내공간들을 갖추고 있으므로 아마 여러분들이 오셔서 곡성의 가을을 만끽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축제가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청축제장에는 코스모스와 구절초, 가을장미, 꽃이 만약에 가랑비가 내린다고 하면 향기는 더 상큼해질 것이고 꽃잎에 망울져 있는 물방울들이 더욱 영롱하게 빛날 것이므로 꼭 연인과 가족, 친구들과 곡성 오셔서 많은 추억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곡성은 효녀 심청이 그랬던 것처럼 관광객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곡성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청축제 여러분들이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이번 주부터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부터는 충장로와 금나무 일대에서 추억의 충장축제가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더 화려해진 거리 퍼레이드와 7080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3일 사이에 곡성을 방문하시면요, 신청이와 함께하는 음악여행과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광양 망덕폭으로 가볼까요? 가을 제철을 맞은 전어축제가 30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다양한 공연과 함께 직접 전어와 그리고 제첩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말엔 영광 백수 해안도로로 드라이브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노을을 바라보며 음악도 듣고요. 그리고 소망도 빌어보는 노을축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축제. 떠나기 딱 좋은 이맘때 축제의 장에 들러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2016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한 달가량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백화점과 마트 등 광주 지역 유통업체들은 의류나 잡화, 식품 등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대인시장과 양동시장 등 광주 전남 22개 전통시장도 행사에 참여해 할인 판매에 동참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일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선 중소기업 우수제품 할인전이 함께 열려 내수 진작을 유도합니다. 박창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항공구조구급대장이 퇴임식에서 후배 소방관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주민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과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가한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은행이 동구 학동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보수해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부방을 마련해줬습니다. 나주시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전남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광주 전남의 대학 정원이 5,000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의 2018년 입학 정원은 3만 5천여 명으로 2013년에 비해 5,100여 명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원 감축률은 전남이 15.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광주도 10.5%로 전국 평균 9.9%를 웃돌았습니다.